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2일 오후 4시를 넘어섰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혁명이란 말을 쓰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촛불 시위라고 하면 될 텐데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고 더구나 촛불 혁명으로 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왜곡합니다. 촛불 시위가 탄핵 사태를 유발한 건 사실이지만은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작년 5월에 선거가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권이 생겼으니까 혁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혁명과 반대입니다. 혁명은 헌법 절차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대중의 힘으로 또는 총칼의 힘으로 권력을 잡는 겁니다. 촛불혁명이라는 말은 헌정 질서 파괴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써가지고 촛불혁명 정권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면은 헌법 파괴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알면서 쓰는지 모르면서 쓰는지 참 기가 찹니다. 더구나 헌법 수호를 제1 지침으로 삼아야 할 민주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 한 사람 또 보태고 나왔어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명명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서 학자들에게 연구를 부탁해 내년부터는 공식 명칭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검토해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1혁명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제국에서 민주공화제로 큰 가치가 바뀌었고 국가기본 체제가 전환됐다. 그리고 한 번도 모든 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만세운동을 불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대표의 말처럼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으로 불러야 한다. 과거에 동학난이라고 부르다가 동학운동, 동학혁명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대표는 역사학자 출신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에게 혁명 맞죠? 라고 물으니까 강 의원은 맞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졸지에 3.1운동이 3.1혁명으로 될 판입니다. 아니 3.1운동이라고 불러온 게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동안 3.1운동으로 불러왔으면 3.1운동이 맞는 건 아닙니까? 100년 동안 불러온 이름에는 거기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 함부로 못 바꿉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묻어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땀과 눈물이 묻어 있어요. 거기에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명사에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3.1운동, 3.1혁명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실 논박할 가치도 없지만은 하도 논리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대한제국에서 민주공화제로 큰 가치가 바뀌었다. 왜 대한제국은 일제에 망해버렸습니다. 대한제국은 일제에 합병돼서 사라졌어요. 대한제국에서 바로 민주공화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일제시대였어요. 1919년은 일제 통치가 한 10년 계속되던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독립, 자유를 기치로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에 한국인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신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백성 신분에서 국민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나라는 없었지만 의식이 국민 의식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에서 민주공화제로 큰 가치가 바뀐 게 아니죠. 일제억압에서 민주공화제로 가기 위한 국민의식이 생기는 계기였다. 이렇게 됩니다. 대한제국에서 민주공화제로 큰 가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만 3.1운동 정신을 모아서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가 헌법이나 모든 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채택하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모셨어요. 이승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일생을 바친 분이죠. 그분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됨으로써 명실공히 상해 임시정부의 지향점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왕정복고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다 하는 노선이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민주공화제라고 부를 만한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 민주공화제로 가기 위한 시작을 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3.1운동이죠. 독립운동.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국민들을 깨우쳐가지고 국민들의 집단 행동을 선도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혁명은 단기간이지만 운동은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런데 만약 3.1 운동이 아니고 3.1 혁명이라고 하면은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이해찬 씨의 이야기대로 3.1 운동으로 말하자면 3.1 혁명으로 민주공화제가 생겼다 이거죠. 민주공화제가 생겼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민주공화제가 기능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생긴 것은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주권도 영토도 국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죠? 혁명은 이분 말대로 민주공화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주공화제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거죠. 3.1 혁명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그 독립운동은 반역입니다. 왜 그렇죠? 3.1 혁명이 맞다면 이미 민주공화제를 만들었다 이거죠. 민주공화제를 만들었으면 독립운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모순하고 똑같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건립이 건국이다. 그래서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자. 이렇게 되면은 건국한 다음에 왜 독립운동합니까? 그러면 김구 이승만은 분리주의자입니까? 혁명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 운동을 하면 안 돼요. 혁명이라고 해놓고 이미 혁명했으면 성공한 건데 왜 또 독립운동하죠? 똑같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혁명이라고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 집권 세력이 혁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혁명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인 체제로 보지 않는다. 혁명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혁명의 대상으로 본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혁명의 대상으로 본다. 그래서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3.1 운동도 3.1 혁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이거 영구혁명론이 됩니다. 혁명은 한 번 하고 한 번 해야지 계속 혁명을 하면 이게 영구혁명론입니다. 영구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법을 마비시키고 하면서 장기 집권하겠다는 게 이게 영구혁명론입니다. 혁명에 대한 우상숭배. 근데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혁명이란 말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도 군사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군사혁명. 그리고 군사혁명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나
학생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혁명을 좋아하는가 봐요. 혁명. 그건 그러나 이런 의젓한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이고 이제 70년 동안 우리가 문명 건설을 해가지고 혁명이 필요 없는 헌정 질서가 확립된 세계에서 민주주의 잘하는 랭킹으로 167개국 중에서 71등 하는 나라.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혁명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대한민국을 혁명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거 아닐까요? 번지수를. 3.1 혁명 아닙니다. 3.1 운동입니다. 100년 동안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사용해온 3.1 운동이란 말을 얄팍한 선전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3.1 혁명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게 역사 날조입니다. 역사를 조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역사의 무게가 있는데 이것을 장시개명할 수가 있습니까? 장시개명이에요. 장시개명. 3.1 운동입니다. 3.1 혁명 아닙니다. 3.1 운동이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고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지고 그 건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했고 70년 발전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3.1 혁명 아닙니다. 3.1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